페페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기샤쇼 TV. 자, 지금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제가 없더라도, 제가 안 해드리더라도 여러분이 혼자서도 다 이 안의 내용들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서 속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드파인 연희. 민영주택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두 개로 이렇게 나뉘는데, 해당 지역은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분입니다.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죠. 자, 2026년 1월 9일. 역사나면은 2024년 1월 9일. 여기 적혀져 있죠? 예, 그래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예, 이분은 언제 청약하시면 돼요? 당해에 해당되는 1월 20 화요일에 청약하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는 있습니다만 2년이 안 됐다 하는 분들, 또는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 살고 계신다 하는 분들은 기타 지역 그 다음날 21일 수요일에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체크해 보셔야 되는 내용은 규제 지역 여부입니다. 자, 연희동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청약과열지역이죠. 이러다 보니까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당첨되시면 10년 동안은 다른 곳에 청약하시더라도 또 당첨되더라도 취소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없음. 요 두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전매 제한이란 얘기는 언제까지 못 팝니다. 즉, 당첨되면 분양권이잖아요. 이 분양권을 언제까지는 못 팝니다. 이런 제한입니다. 3년 동안 못 팔아요. 당첨돼놓고 돈이 부족하시면 피 받고 팔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3년 동안 전매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얼추 공사기간하고 맞물려서 입주하는 시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전매 제한 기간이라고 해서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즉, 여러분께서 지금 당첨되시고 한 3년 동안 집 다 짓고 나서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등기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매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 없이 내가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피 받고 나중에 1년 안에 팔아야지 뭐 이런 분들, 예, 섣불리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의무 없습니다. 아, 너무 좋다. 거주 의무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무조건 2년은 살아야 되는데, 또 요즘은 3년간 유예를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세 돌리다가 필히 들어가서, 예, 2년간은 또 살고 그리고 나서 전매가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드파인 연희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즉, 들어가서 살지 않고, 예, 전세 돌리다가 그러다가 매도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분양가가 거의 12억, 15억 정도 하다 보니까 대출을 안고 잔금을 치르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해에 만들어진 부동산 규제 중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뭐 중도금 대출이든 잔금 대출이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필히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억과 15억 충분한 돈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셔서 반드시 입주하셔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셨다가 내가 거주 의무 없으니까 전세 끼워 넣는 작전을 써야지 하셨던 분들은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 재작년부터 청약에 당첨돼서 잔금 치르실 때 전세 끼워 넣어서 잔금 치르는 게 금지가 되어져 있죠. 아예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이 잔금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야 전세를 끼워 넣을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좋았던 시절에 잔금은 전세 끼워 넣어서 해결 이렇게 했었던 그 방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1월 28일, 서류 제출 예, 이달 말일부터 초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계약 체결일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계약금 충분히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자, 2월 10일까지는 계약금 10%, 그중에 1,000만 원 미리 마련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는 정말 중요한 공급 내역과 공급 금액, 분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몇 세대가 나와 있는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입주 시기 먼저 확인할까요? 2029년 1월 예정입니다. 자, 59제곱미터 A타입, B타입 두 개 나와 있고요. 97, 75 해서 세대수 가장 많습니다. 자, 84는 A부터 해서 I까지 굉장히 타입이 여러 개가 나와 있고 22, 14, 14, 18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급 세대는 총 332세대. 그 중에 특공에서 181세대 가져가고 일반 공급은 15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세대가 들어간 단지인지를 확인을 하시죠. 자, 아파트 지하 4층까지 파고요. 예, 주차장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상 29층까지 13개 동 들어서고요. 세대수는 959세대입니다. 거의 1000세대 육박하는 대단지가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니까 세로로 긴 모양인 거, 예, 여러분 보셨죠? 공원 쪽으로 조망은 잘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철역까지 한참 걸어야 되는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금 마련 플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양가부터 보시죠. 자, 59A, 59B 가장 세대수가 많은 것들 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층에서 9층, 10층에서 19층, 그리고 10층에서 19층. 예, 이렇게 세대수가 많습니다. 자, 분양가는 평균 계산하기 쉽게 한 12억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금 몇 퍼센트 준비하셔야 돼요? 10%,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 이렇게 나눠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계약금은 처음에는 1,000만 원 동일합니다.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30일 내에 한 달 내로 전체 분양가의 10% 중에서 1,000만 원을 뺀 금액 요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은 자, 1회차부터 총 6회차까지 쭉 나눠서 내시는데 중도금은 대출이 40%가 나온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1회부터 시작을 해서 4회까지 여기까지 중도금 대출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로 해결하시고요.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잔압하시는 겁니다. 2번 잔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2천, 1억 2천 잔압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4억 8천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또 중도금은 건설사와 은행이 제휴해서 내주는 집단 대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용이 너무너무 안 좋다 하는 경우에는 혹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점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잔금 30%, 입주 지정일에 2029년 1월 말일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말일에 입주하거든요. 예, 그때까지 나머지 잔금 30%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자금 마련 플랜 집사쇼가 철저하게 잘 챙겨드리고 있죠. 여러분 혹시 실수하실까 봐 자금 조달하다가 어머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 몰랐어요. 어머 대출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크게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쇼가 따로 자금 마련 플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드파인 연희 청약 브리핑입니다. 2026년 1월에 나온 청약지죠. 자, 계약금부터 주의하실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첫 번째, 25평의 분양가는 12억, 32평은 15억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10% 준비하셔야 되겠죠. 각각 1억 2천,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1억 2천과 1억 5천을 급하게 당첨될 줄 모르고 있다가 당첨이 되셨어요. 그러면 신용대출이라도 내서 조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내서 1년 내에 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하시면 전액 상환 당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대출 내셔서 계약금 조달하실 분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1억 원 이상 1년 내 규제지역 이 세 개를 빨갛게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1억 원 이상 1년 내 규제지역 이 세 개 모두 다 해당이 돼야 전액 상환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상환 당하지 않습니다. 디파인 연희는 규제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제지역은 어쩔 수가 없고 나머지 1억 원 이상이 아니면 되고 1년 내가 아니면 되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결 방법 첫 번째,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억 미만씩의 대출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1억 2천, 1억 5천이니까 9천하고 3천,
9천하고 6천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죠. 각각 1억 미만씩이죠. 또는 모든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는 차주 단위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1억 이상을 내시고 즉 1억 2천, 1억 5천을 내고 본인은 잔금 때 주담대를 내실 때 단독 명의로 해서 대출을 내시면 신용대출을 낸 사람이 등기를 치지는 않았죠. 즉 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분이 1억 이상을 신용대출 가능하면 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등기만 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단독 명의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 기존의 단독 명의로는 돈이 부족해서 부부가 합산해서 공동 명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부부가 합산을 해서 더 큰 금액의 대출을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독 명의 4억 정도, 요 정도 대출 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 분은 1억 이상 신용대출 내셔서 계약금 요거 해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1억 이상 대출을 냈더라도 1년 내에만 집을 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1년 전에 대출을 내놓고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1년 뒤에 주택을 매수하는 거 요거는 가능합니다. 이건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금에서 주의사항입니다. 60% 중에 40%만 대출이 가능하고 20%는 잔압이었잖아요. 그러면 40%면은 4억 8천 그리고 또 32평은 6억 대출이 가능하죠. 4억까지만 된다면서요? 6억도 가능한가요? 네, 중도금은 규제에 미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4억 8천, 6억 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 2억 4천만 원, 또 3억, 요거 잔압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정 돈이 없다 하시면 이거 연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2배 이상이라는 거 굉장히 높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당첨되고 나서 입주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돈 열심히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40% 금액으로는 4억 8천, 6억에 대해서 대출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1억 2천씩, 1억 2천씩, 1억 2천씩, 1억 2천씩 계속해서 대출을 내셨고 그리고 그게 거의 3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후불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년간 25평은 4,600, 32평은 5,700만 원. 요 정도의 큰 금액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돈이 조금 여유롭게 있다 하는 분들은요. 중도금 대출 40%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만 내셔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가 너무 아깝잖아요. 다음으로 잔금으로 넘어갑니다. 잔금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잔금은 이제 30%를 준비를 하는 거라서 3억 6천만 원, 4억 5천만 원 이것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아니라는 거죠. 중도금 대출 40% 받아놓은 거 있죠. 그것까지 잔금 시기에는 다 갚으셔야 됩니다. 즉 70% 연체까지 하신 분들은 90%의 돈을 입주 시기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대출을 낸 분들은 6개월 내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 돈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금액이 8억 4천, 10억 5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0-15 규제로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 4억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25평은 12억이잖아요. 자, 대출 내는 시점에 KB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15억이면은 4억 대출 제한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4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전세 넣는 거 금지라는 말씀 드렸죠. 중도금이건 잔금이건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6개월 내 전입하셔야 됩니다. 즉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대출을 냈다면 전입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 시점에는 총 분양가의 70% 또는 90%의 금액을 다 마련하느라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드리면 12억, 15억에 대해서 4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8억과 1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 그 금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옵션 비용, 자, 발코니 확장 비용 2,300만 원, 2,500만 원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 4개 다 넣는 거 7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도금 이자 후불제 4,600만 원, 5,700만 원 필요하고요. 취득세와 부대 비용도 필요하죠. 계산해 봤더니 3% 계산해서 4,300만 원, 5,400만 원 필요합니다. 자, 옵션과 이자, 취득세, 부대 비용 요것만 더하더라도 1억 2천, 1억 5천 정도 필요하거든요. 원래 분양가의 한 10% 정도 더 여유 있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 있어야 되느냐? 4억 대출 내는 거 빼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9억 2천만 원, 12억 5천만 원 있어야 이번 청약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돈이 조금 여유롭게 있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 거주 의무 없대, 전세 넣으면 되겠지 하는 옛날 같은 옛날 방식의 그런 청약 방식으로는 잔금까지 못 치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전체적으로 살펴드렸고요. 이 안쪽에 특별 공급에 대한 기준, 자격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특공 한번 1월 19일부터 그리고 해당 기타 요거 일반 분양에도 넣으시고요. 이 순위는 요번에도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드파인 연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청약 넣으실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 연희동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당첨되고 싶다 해서 그냥 무턱대고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자금이 충분한가? 이것도 고려하시면서 대출도 잘 레버리지로 이용이 가능한가? 이것도 고려해 보시면서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움 되시라고 집사쇼가 매번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 소식도 전해드리고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그냥 집을 매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역별 입지 분석도 해드리겠습니다. 집사쇼가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